(2026년 3월 17일) 이정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부대를 파병할 것이냐 파견할 것이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또 국방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당 의원들은 파견이나 파병에 반대하는 것 같고, 야당, 국힘당 의원들은 오히려 파병이나 파견에 적극적인 걸로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정부 여당이 해외 파병에 적극적이고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번엔 좀 여야가 바뀌어 있어요. 많은 우려가 있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이 전작권 환수를 원한다라고 봅니다. 그건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전작권 환수를 추진한다면은 저는 파견 내지는 파병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파견 내지 파병을 하지 않으면은 전작권 환수하는데 좀 모순에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건 이겁니다. 미국은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있지만 이거는 미국 헌법에서 규정한 어떤 공식적인 전쟁은 아니에요. 미국은 자기가 공격을 받았으면은 이제 바로 전쟁할 수 있죠. 자기가 공격을 받았으면 바로 작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41년 일본의 연합함대가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함대를 공격하니까 미국은 바로 일본하고 전쟁에 들어갔죠. 자동으로 선전포고가 되면서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유럽에서 벌어지는 2차 대전에 참전하기 위해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영국의 처칠 총리가 와서 참전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동의한 다음에 미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에 참전했죠.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통킹만 사건을 꼽아요. 그게 조작됐다라는 미국이 만든 공작에 대한 얘기가 강하게 있지만 어쨌든 그때의 형식은 통킹만에 들어갔던, 통킹만은 한자로 쓰면 동경만, 하노이가 북베트남의 수도인데 지금도 수도지만 그 동쪽에 있는 만이 동경만, 한자로 쓰면 그게 그쪽 발음은 통킹만인데 거기에 미국 항공모함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그게 들어갔는데 공격을 당했다. 즉 미국이 공격을 당했다라고 해서 미국이 이제 월남전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6.25 때 미군이 참전한 거는요,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참가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막 유엔을 만들고 나서 5년이 지난 시점이죠. 한 4.5년 지났나요? 근데 북한이 남침을 하니까 유엔에서 북한의 한국 침공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을 구성하자라고 유엔에서 결의하니까 그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이 군대를 내놨죠. 미국도 군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 없이 바로 왔고,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유엔군을 그렇게 각 나라가 내놨는데 지휘부가 없다 보니까 미국 합참이 유엔군 사령부 역할을 해라 그래서 미국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부대를 내놓으면서도 전체 유엔군을 이끄는 그런 구조가 돼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차 대전 때 유럽 전쟁에 참여한 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지만 나머지 전쟁은 그렇게 크게 승인 없이 했어요.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코소보 전쟁 같은 경우도 나토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토의 결의에 의해서 참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데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9.11 테러 당하고 난 다음에 아프간 전쟁하고 이라크 전쟁에 들어갔는데 그건 왜 들어갔느냐? 이거는 미국의 의회 결의 아닌 War Powers Resolution이 근거입니다. 이게 War Powers Resolution은 우리말로는 전쟁 권한 결의안인데 아까 제가 이제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거는 통킹만에 들어가 있던 미국 항공모함이 북베트남 월맹의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자동으로 싸운다. 이런 논리로 들어갔어요. 이 논리가 한국에도 굉장히 오래 적용됐습니다.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판문점에 가게 되면 그 비무장지대 안에 GP가 있고 비무장지대 바깥에 GOP가 있잖아요. GP 어울렛인가 하고 두 군데 판문점 바로 그 비무장지대 안에 미군 초소가 2개 있습니다. 거기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공격받았기 때문에 바로 미국이 참전한다. 이게 미국의 자동 참전, 북한이 침공하면
하나 되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한국에서 전쟁을 하면 미국은 참전할 수 있지만 이제 공격당하면 참전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월남전 때 미국의 함정이 공격당했다고 해서 전쟁을 하고 했는데 미국이 철수를 하잖아요. 그 미국에서 이제 의회에서 이 미국이 공격당했다, 미군이 공격당했다는 이유로 바로 전쟁하는 거는 문제다라고 해서 73년 11월 미국 의회가 결의안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War Powers Resolution, 우리말로는 전쟁 권한 결의안인데 미국이 뭐 공격을 당했거나 이럴 경우에 의회 승인 없이 바로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우는데 그게 베트남전처럼 몇 년씩 그렇게 싸우면 안 되고 60일 이내에 끝나면은 다행인데 끝나지 못하면은 의회 승인을 받아라. 플러스 연장해서 90일까지 가능하지만은 의회 승인 받지 못하면은 60일 내에 끝나라. 그리고 미군을 투입하면 48시간 내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이걸 끝내라. 요렇게 미군이 공격받더라도 이걸 근거로 이제 장기간 전쟁하는 걸 제안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아프간 전쟁하고 이라크 전쟁할 때는 9.11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때 바로 이 War Powers Resolution을 근거로 미 헌법에 의해서 뭐 선전포고 이런 거 없이 미국이 공격당했다라고 해서 의회가 만드는 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근거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60일이 지나서도 계속한 거는 의회가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란을 떼는 건 뭐냐? 같은 거예요. War Powers Resolution, 전쟁 권한 결의안을 근거로 그러니까 미국이 60일 이내에 이 전쟁을 끝내야 돼요. 의회가 인정해주면 모를까 아니면 끝내야 됩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는 이 전쟁을 4 내지 5주 안에 끝냈다 그러죠. 5주면은 5, 7, 35, 한 40일, 30일 내에 끝나는 게 되는 거죠. 일단 거기서 끝내겠다라는 건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미국은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은 미군이 단독으로 한 작전은 제법 있지만 큰 전쟁은 되게 연합군 형태로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2차 대전 때 미국이 영국, 프랑스 등과 만든 연합군이 유명하죠. 그 연합군을 만들어서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유럽에서는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는 메가더하고 니미츠 둘을 하다가 나중에 메가더로 통일하는 그런 구조가 되죠. 일본을 점령했을 때는. 그러면 각각의 연합군 사령부를 만들었지만 그게 좀 상당히 엉성했습니다. 영국군은 영국군대로 운영하고 그러니까 참 그 연합참모부라는 게 지금 그래요. 사실 미국이 2차 대전 하는 와중에는 그때 육군하고 해군만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연합참모부를 만들었지만은 육군부하고 해군부가 워낙 강해서 독자적인 작전을 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도 유럽 전쟁에서는 미영연합군이 핵심인데 영국군이 그 독자적인 작전하고 미군 독자적으로 하는데 서로 합쳐서 같이 하고 뭐 그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나토란 걸 만들어서 이 사령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죠. 그걸 참고해서 우리가 만든 게 한미연합사고 그것 때문에 전작권이 연합사가 갖게 되면서 미군이 연합 작전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토가 있고 연합사가 있는데 이 나토를 갖고 미국이 이제 유럽 코소보라든지 이런데 나토가 참여하면 다 미국도 개입하고 또 나토관 사령관을 미국이 하니까 미국이 나토군 현재 지휘야. 그 나토가 또 나토 이외의 지역에도 참여를 했어요. 아프간 전쟁에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쭉 해왔는데 근데 이라크 전쟁은 나토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다국적군이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토가 들어가줘서 뭐 지중해 문제라든지 뭐 발칸 지역 문제는 나토가 하는데 이 중앙아시아 문제는 잘 안 되니까 미국이 중부군을 중심으로 하는데 다른 나라가 들어왔을 때 다국적군이란 걸 만들었어요. 이 연합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냥 여러 나라 지휘부가 모여서 뭔가 의견을 나누지만은 이게 하나의 사령부가 아닌 거죠. 뭐 물론 정보 교환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요거 맞고 너희는 이거 맞고 그런 걸 주고 뭐 필요한 정보는 주지만 각자가 움직이는. 그래서 다국적군이란 말이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거는 나토군이나 한미연합사처럼 단단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 끝나면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이고. 그러면 이번에 이란을 때린 거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움직였는데 지금 언론도 연합군이란 말은 당연히 안 쓰고 다국적군이란 말도 안 써요. 뭐 두 개의 나라니까 뭐 이국적군이란 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호르무즈의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파병하면 이건 다국적군이냐? 다국적군으로 부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라크전이나 아프간 전쟁 했던 것처럼 그런 다국적군 사령부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도 사령부가 없어요. 양측이 서로 정보 교환을 하겠지만 임무는 요거다 하고 하지만 각자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메네이를 죽인 것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이번에 이란 국방위원장인가요? 군부 시설 살해한 것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도 강경하게 가죠. 그래서 둘이 뭐 의견이 다르면 네타냐후하고 트럼프가 싸운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큰 국익이 걸려 있지 않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이 갖고 오는 물자는 없어요. 원유는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중해 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미국이 혼자 담당하는데, 자, 그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에 오만이 있고 UAE가 있고 그 옆에 사우디, 쿠웨이트, 이 나라를 GCC 6개국이라고 그러죠. GCC 6개국은 Peninsula Shield Forces라고 하는 연합군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거는 반이란 연합군입니다. 근데 지금 이란이 이 6개국을 때리고 있어요. 얘네들이 막아내고만 있는데 얘네들이 이란하고 싸우겠다 그러면 GCC 6개국이 미국하고 연합해서 싸울 수는 있겠죠. 그러면 다국적군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GCC 6개국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건 없습니다. 이란을 공격하지는 않고 있죠. 방어만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때릴 뿐이죠. 그럼 한국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의회에서 60일 이상 더 작전할 수 있도록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면은 없어요. 그냥 우리 배들 가다가 소해함들 가다가 가는데 한 달쯤 걸다 보면 끝나요, 그냥. 그럼 뭐냐? 미국이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자 자국으로 가는 석유, 원유 실은, 가스 실은 배들이 있는데 그걸 자국이 알아서 빼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원하고 미군에 예속되지 않는 군대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호르무즈 해협에 니들이 파견해라 그랬어. 파병도 아니야. 니들 배를 알아서 뽑아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미군이 빼주게 되면 계속 미국이 우월권을 갖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함대가 딱 가서 우리 배들 빼내고 우리 이익 지키는 게 장차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데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하는 거는 연합군도 아니고 다국적군도 아니고 그냥 각기 다른 주체야. 그럼 우리는 미국에 예속되지 이게 뭐 한미동맹 그건 정치 외교적인 동맹은 동맹 차원에서 가긴 가는데 예속이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옛날에 베트남 파병할 때도 우리 특정 지역에서는 우리가 독자적 작전을 원했어요. 미국이 전체를 커버하긴 하지만. 또 자이툰 부대 역시 그런 걸 강하게 요구했었고. 근데 이번엔 가게 되면 아예 우리가 물론 미국하고 정보는 받겠지. 할 수 있잖아요. 안 가면 안 갈수록 계속 한국이 이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 아니 자국민이 또는 자국 재산이 위태로운데 한국 군대가 가서 지키지 않으면은 한국 군대는 외국 군대한테 의존해야 되는 군대가 되잖아요. 응? 영국이나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 그렇게 국익이 걸려 있지 않지만 한국, 일본, 인도, 중국은 상당한 원유를 미국은 트럼프가 우리는 거기서 갖고 오는 원유가 1%밖에 안 된다. 자기 소비량에. 안 와도 그만이다. 또 미국은 셰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작권 전환을 꿈꾸고 있다면은 가라. 보내라. 우리 재산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우리나라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고 할 때 그걸 근거로 미국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응? 이럴 때는 뭐 우리 죽는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도요. 저 DMZ에 가게 되면 우리의 아들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도 편안하게 방송하고 이재명 정권도 편안하게 타운홀 미팅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곳곳에서 자기 희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호르무즈에 가서도 우리 국익 지키는 우리 군대 가는 게 뭐가 다르죠? DMZ하고 지키는 게. 그거 하려고 군대 운영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전작권을 다 행사하고자 하는 거고. 그런 능력이 있을 때 미국 나가라 할 자신도 생기는 거고. 아니, 호르무즈에서 미국이 막 이란 때리고 이란이 응전하고 그럴 때 우리 배가 위험하면 우리 군이 빼갖고 와줘야지. 그게 우리나라 군대고 이게 작전권이잖아요. 그런 발상을 하지 못하고 이런 거 얘기 나오면은 뭐 우리 병사 죽는다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미국 나가라 그랬다가 북한이 뭐 핵 어쩌고 깨갱하면서 가장 웃긴 예가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섰을 때 이북이 그때 막 얼마나 많은 위협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은 다가오고 하니까 그렇게 반미적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와달라 그랬고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미국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급하면 미국한테 매달려갖고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난 이번에 우리 스스로 가서 우리 쪽으로는 배 안전하게 빼오고 우리 배가 피습당해? 그럼 이란 작살내. 어디 한국군을 건드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건들면 폐가 망신을 해주겠다고 지난 큰 소리 안 쳤나요? 그걸 보여주지.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 친다니까? 그래야 민주당에 숨어있는 주사파 공산주의 느낌 나는 세력들이 고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들이 만드는 교묘한 거짓말 있죠. 언제는 뭐 우린 자신 있으니까 전작권 가져야 된다 그러고 정작권을 써야 될 때는 미군한테 의존하고 외세에 의존하는 아주 교묘한 거짓말쟁이들, 겁쟁이들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 망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끌려갈 이유가 없잖아.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국가라 생각한다면. 네. 잘 보십시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국적도 구성하지 않았고 각자 싸우는 겁니다. 우리도 가서 우리 재산 떼오고 우리 거 지키고 한국 건들면 폐가망신 시켜주고 딱 보이면 이재명 잘하네. 전작권 갖고 오자. 국민 나올 겁니다. 한번 생각 짧은 국회의원들 민주당에 버글버글하지만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